뜨거운 스포츠의 열기를 여러분 앞에 딱 배달해드리는 시간이죠. 스포츠 톡톡 오늘도 최현준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야, 제가 이번 한 주 달라스 날씨가 좀 변덕스러운 편인데 어떻게 이번 한 주는 일주일 내내 진짜 이렇게 환상적인 날씨에 이어지는데 오늘 스포츠 톡톡은 좋은 뉴스, 좀 실망스러운 뉴스, 짜증나는 뉴스 섞여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우선은 제일 실망스러운 뉴스부터 한번. 우선 야구 얘기하시려고 그러죠? 네. 뭐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대만전 패배, 첫 경기 대만전 패배 이야기를 이제 뭐 하면서 이렇게 되면 쉽지가 않다. 이게 프리미어 12 지금 국가대항전 야구 경기가 야구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대만전도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약간 실력이 예전에는 대만이 만만치 않은 상대였지만 실력은 한국이 윈데 한수 아래로 봤어요. 가끔 잡힌다 그런 평가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프리미어 12 보니까 실력도 우리가 한 수 위라고 말할 수 없겠더라고요. 우리 그러니까 한국 밑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갈 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대만이요? 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진짜 조직력도 있고. 네, 대만한테 패배할 때부터 이거 이러면은 큰일 났다 했는데 다행히 쿠바를 잡으면서 반등의 기회를 마련했으나 이제 오늘 아침에 끝난 경기입니다. 역시 네, 일본. 사실은 근데 경기 초중반까지는 서로 접전을 펼치면서 경기가 아주 재밌게 흘러갔어요. 그런데 경기가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한국이 이거는 사실은 역부족이라고 봐야죠. 네. 딱 제가 들어오자마자 한 얘기가 역부족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카시 히로토 선수 나름 공략을 했어요. 네. 이 선수가 올해 센트럴리그 이 평균 자책점 1위한 선수거든요. 네. 1.38. 그리고 막 최고 구속도 한 158까지 나오고 네네. 언터처블이에요, 사실. 네. 근데 이 선수한테 안타도 치고 또 박동원 선수가 홈런도 치면서 그러게요. 중반까지 아주 대등하게 갔는데 네. 결국 이제 불펜 싸움에서 진 거죠. 그러니까요. 네. 한국이 유일하게 그래도 이번 대표팀 비빌 만한 구석이 불펜이라고 봤는데 뭐 유중일 감독으로서는 모든 수를 다 썼는데 그냥 역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첫 경기 대만을 무조건 잡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경기에 총력전을 다음 경기 볼 거 없고 대만 경기에 올인을 했어야 되는데 글쎄요. 고영표 선수를 너무 믿었나? 언제까지 저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국제대회에서는 사이드나 언더 투수가 통한다는 거. 네.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예요. 근데 그걸 계속 고집하더라고요. 네. 제일 중요한 1차전을 고영표 선수가 1회는 잘 막았는데 2회 들어서 뭐 그냥 뭐 배팅볼 수준처럼 그냥 알고 나온다는 거, 무슨 공을 던질지.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나면서부터 맞기 시작했죠. 네. 완전히 뭐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조도 보면서 뭐 호주 있고 도미니카 있고 막 그렇습니다만 대만, 쿠바한테 이겼지만 대만, 쿠바, 뭐 일본 다 어쩌다가 한국 야구가 실력적으로 이 정도까지 떨어졌나. 저번에 WBC도 그렇고요.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뭐 원인이 한국 야구가 그러면은 뭐 지금 당장 뭐 오늘 경기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국제대회들을 봤을 때 한국 야구가 한때 뭐 전승 금메달까지 따고 베이징 올림픽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야구 저변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이 뭐 일본이라든지 그런 데하고 상대할 수가 없죠. 미국 뭐 상대할 수가 없지만 최정의 국가대표팀을 꾸리면은 전 세계 어느 팀하고도 해볼 만하다. 그게 한국 야구를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뭐 옛날 얘기예요. 그게 안 되는데 한국 야구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네. 그러니까 세대 교체는 지금 성장통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느 일정 부분은 동의는 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WBC 때 약간 언제까지 뭐 누구 얘기했던 거 약간 그런 거랑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세대 교체가 되긴 했는데 일단 실력이 안 돼요. 솔직히 냉정히 봤을 때 일본한테는 안 돼요. 미국은 지금 뭐 마이너리그 뭐 더블A 뛰는 선수들 나오고 했는데도 펀치력 막 95마일 내리꽂고. 그러니까 최정예 선수들을 모아도 실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솔직히 저는 냉정히 봤을 때 트리플 A 안 된다고 봐요. 한국 지금 뭐 국가대표 나왔을 때
글쎄요. 트리플 A랑 붙어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일본하고는 수준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정말 지금 사실 일본도 이번 대회에 최정예가 아니거든요. 네. 물론 좋은 선수들 나왔어요. 이름값을 보면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 나왔지만 최정예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물론 한국도 최정예는 아니에요. 네. 뭐 문동주나 이런 선수도 뭐 강백호도 빠졌고 그렇죠. 김혜성 네. 이런 선수 빠졌지만 일본은 사실 더 네임밸류 있는 맞아요. 선수들이 다 빠졌어요. 어차피 비슷한 조건입니다. 네. 프리미어 12. 네. 그래서 사실 뭐 유중일 감독 입장으로서는 어찌됐든 꾸릴 수 있는 선수들을 꾸렸다고 보는데 선수단 면면이 나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수군 가는 선수들을 뽑긴 했지만 실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KBO 리그에서 탑이라고 활약하는 선수들의 기본 실력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좀 대등하게 미국, 뭐 일본, 심지어 대만하고 봤을 때도 실력이 이렇게 뭐 비등하거나 우위에 있지 네, 않다는 우리가 거예요. 무조건 이긴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근데 인정하기 싫지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네. 실력이 떨어진다. 첫 경기 중요성을 한국 야구가요. 네. 이상하게 이 첫 경기 울렁증을 이번에도 극복을 못했어요. 네. 국제대회 나갈 때마다 첫 경기를 삐끗해요. 네. 이니 계산이 다 어그러지거든요. 항상 경우의 수 따지고. 그러니까요. 뭐 지금 1승 2패가 됐어요. 네. 사실상 조별리그 탈락이죠. 네. 희박합니다. 네. 거의 희박합니다. 네. 앞으로 남은 경기 뭐 도미니카 자꾸 쿠바 잡는다고 해도 호주, 호주 잡는다고 해도 솔직히 어렵습니다. 네. 또 대만이 일본한테 뭐 이기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전승할 것 같고요. 경기하는 거 보니까 대만이 그죠. 홈구장이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어쩔지 모르겠지만 일본, 대만을 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은 구속 차이도 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타자도 타자지만 투수력 차이가 상당히 커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은 좋은 투수가 이번에 또 사사키 로키 또 23살인데 메이저리그 진출한다고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일본은 좋은 투수가 계속 나오는데 한국은 투수력이 전체적으로 뭐 선발, 뭐 불펜도 사실 오늘 싸움에서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속 차이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이 좀 제구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계속 도망가는 피치. 투수는 구속이 먼저냐 제구력이 먼저냐 사실 이 논쟁은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국제 무대에서는 어느 정도의 빠르기는 돼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 불펜에서 많이 좋아졌어요. 예년보다 한국 불펜 투수들 연건들이 구속이 빨라진 건 맞는데 한국도 많이 올라갔죠, 이제. 이제 근데 이 실투가 결정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일본 선수들하고 가장 큰 차이가 구속은 확실히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구력에서 확실히 같은 구속이라도 152가 나와도 이게 가운데 몰리면 맞는데 일본 투수들은 그게 코너웍이 되는데 한국 투수들은 결정적일 때 이게 가운데로 몰려요. 야, 진짜 아까 옛날 얘기 많이 했는데 한때 진짜 한국도 대표팀만 모으면은 참 대단하다. 그리고 그럼요. 뭐 일본은 정말 한 수 아래로 항상 봤었고, 대만은. 일본도 일본 킬러들 많았잖아요. 예전에 뭐 구대성 그랬죠. 뭐 김광현도 그렇고. 뭐 일본 킬러들도 많고 했는데 참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이제. 네, 참 안타깝고 저는 이게 한국 야구 근본적인 리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좀 고민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 그 다음에 뭐 류중일 감독 책임만은 아니겠으나 뭐 이렇게 코칭 스태프들도 좀 뭔가 국제사회에서 경쟁력 있게 경쟁할 오늘 경기도 보면은 글쎄요 저는 뭐 아까 1차정은 류중일 감독 좀 아쉬웠다 그런 얘기도 하셨지만 오늘도 좀 작전 같은 것도 뭐 요즘의 시대 흐름하고는 뭐 예를 들면 1번 나가고 2번 번트를 낸다든지 좀 시대에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현대야구에서 이제 강한 2번 해가지고 메이저리그에서는 2번 타자한테 번트 되는 거 포스시즌 빼고는 거의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뭐 결과론으로 뭐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부분이 아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게 뭐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첫 경기에 모든 걸 쏟았어야 돼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일본하고 붙기
버겁다고 생각했지만 1차전에 모든 걸 다 해가지고 모든 전력을 1차전에 다 쏟아 부었어야 되는데 고영표가 불안했다면 바로 바꿨어요. 그렇죠. 네. 요즘에 이번 메이저리그 포시즌 봐도 트렌드가 그렇죠. 예. 네. 다시 한번 그 생각이 납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저희 DKN의 여기 방송에 오프시즌에 추신 선수 왔을 때 그때 사실은 한국에도만 논란이 많이 됐던 발언들이었지만 한국 야구를 경험해 보니 너무 우물한 개구리다. 한국 야구도 뭐 좋지만 너무 선수들이 우물한 개구리다. 그리고 전 세계에 얼마나 잘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좀 어린 선수들 자꾸 해외로 내보내고 경험을 시키고 야구 수준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가 사실은 당시에는 상당히 좀 논란이 됐었는데 그렇죠. 지금 와서 보면은 뭐 틀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일본 경기 또 다카하시 선수 그러면 그 전날에 쿠바의 모이넬리 그 선수도 퍼시픽 리그 이번에 방어율 1위 선수죠. 그러니까 리그 탑 선수를 상대로 선전을 했거든요. 그런 선수도 긴장해요. 그럼요. 근데 그래서 그 선수들과는 대등하게 어떻게 보면 이겨냈는데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거기까지. 그 이후 그 선수들이 완투 못 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럼요. 그 이후의 선수들을 공략을 못 했던 게 너무 아쉬웠고 뭐 냉정하게 생각해야죠. 그렇다고 뭐 지금이 막 정말 옛날 그 도하 아시안 게임처럼 그렇게 막 희망이 없는 것처럼 사실 이런 건 아니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도 좀 그래서 사실 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더 안타까워요. 이게 정말 뭔가 나사가 빠져 있고 제대로 정신무장도 안 돼 있고 이랬으면 진짜 막 정말 열이 받고 분노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도 안 되니까 그게 안타까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재정비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도 과연 그리고 국제대회에서 이제는 지금 대표팀 같은 경우는요. 야구 선수 프로 선수가 출전한 대회에서 지금 일본한테 오늘 경기 포함해서 9연패. 그렇죠. 마지막 승리한 게 보니까 2015 프리미어 12 준결승에서 일본을 이긴 그때도 일본은 최정예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건 분명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한국 프로야구 수준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돈이 흘러가는 규모 생각했을 때 또 한국에서의 인기를 생각했을 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한번 야구협회나 뭐 KBO 협회뿐이 아니라 모든 이제 구단들 또 야구 팬들까지도 함께 진지하게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뭐 요행을 바랄 수는 없거든요. 국제대회에서는 이제는 정말 냉정하게 그러고 나서 뭐 선수들의 정신무장하고 그래야 이제 최선의 것을 다 한 다음에 선수들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프리미어 12 뭐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2경기 최선을 다해서 하고 유종 의미를 거두고 한번 결산을 할 때는 냉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할 시기가 오고 갔습니다. 한국 야구. 자, 이제 반면에 그동안 시끌시끌했던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은 뭐 빠르게 좀 정비가 되면서 물론 약체였습니다. 어제 아침에 쿠웨이트. 하지만 아무리 약체여도 원정이었죠. 원정이고 중동 원정이었죠. 그리고 최종 예선이고 우리가 뭐 언제 클린스만 감독을 강팀한테 못해서 경질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약팀이어도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그런 경기였는데 팔레스타인한테 우리가 비겼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제 뭐 쿠웨이트 경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뭐 경기력의 선수 활용에 또 선수 보호에 주전들 휴식까지 뭐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어제 많이 보여주면서 추격골 한 골 허용했지만 배준호 선수가 또 한 점을 더하면서 3대1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전 그게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딱 얘기하셨는데 전반은 진짜 압도를 했어요. 그 경기력도 또 점유율이나 모든 게. 그리고 후반 초반에 쿠웨이트 선수가 퇴장이 당했는데도 반격을 허용해서 2대1로 됐단 말이에요. 축구에서 2대0에서 3대0이 되느냐 2대1이 되느냐가 완전히 경기 양상이 달라지거든요. 그럼요. 근데 2대1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자칫 하나 실수하면은 승점 2점이 날아가는 건데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몰리게 되는 건데 거기서 황인범 선수의 기가 막힌 스루 패스를 배준호 선수가 수비 한 명 접으면서 골로 마감을 해줬어요. 야, 전 이거 보고 와 한국팀 세졌다.
그걸 딱 느꼈거든요. 팀이 뭐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2대1로 추격 당한 상황에서 도망갈 수 있는 결과를 냈다는 거에 한국 축구가 세졌구나 하는 거를 느꼈어요. 그리고 어제 경기는 일단 손흥민 선수가 평소보다 몸놀림이 가볍진 않았어요. 네, 아무래도 완전 제 컨디션은 아닙니다. 소속팀에서 풀타임을 계속 뛰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클래스가 확실히 있었고 PK 얻은 것도 본인이 얻었고 와 PK의 정석이었어요. 페널티킥을 알아도 정말 잘 찼습니다. 야신존이라고 하죠. 그 구석에 땅볼로 정확하게 때리는데 이거는 진짜 어느 키퍼가 와도 속도, 방향 다 좋았습니다. 요즘에 뭐 손흥민 선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나 어쨌든 클래스는 클래스가 있다. 반면에 이강인 선수가 어제 좀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 사실 PSG에서 폼이 너무 좋거든요. 최근에 아주 좋았는데 그리고 사실 대표팀에서 지난달 경기들은 이강인 선수가 아주 좋은 모습이었잖아요. 하드킬을 했는데 뭐 그게 이제 강한 팀인 거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평소보다 부진했지만 황인범이 날랐어요. 어제 진짜 황인범 진짜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인범이 사실 소속팀에서는 대단한데 국가대표 오면은 뭔가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퍼즐이 약간 잘 황인범 활용이 잘 안 되는 듯한 그런 게 있었는데 어제는 황인범 선수가 날아다녔습니다, 진짜.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나온 것만 2개의 어시스트였는데 그 어시스트 처음에 첫 골이 사실 모든 국제대회에서는 정말 중요한데 오세훈한테 날린 크로스는 진짜 예술이었습니다. 아름다웠죠. 오세훈의 헤더도 너무 좋았지만 황인범의 이 크로스가 너무 좋았고 배준호한테 후반에 찔러준 킬패스도 그랬죠. 전반 막판에 이재성한테 올려준 크로스도 진짜 끝내줬습니다. 황인범, 이재성 아주 활약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황인범의 장점이 저는 어제 나왔던 거예요. 사실 황인범이 이 피지컬이 좋지가 않잖아요. 상대적으로 좀 왜소하잖아요. 키도 작고. 근데 이 황인범의 가장 큰 장점이 저는 축구 IQ라고 해야 될까요? 축구 지능이 진짜 좋은 선수거든요. 체력 안배를 잘 하면서 적재적소에 패스 찔러주는 거. 그게 그냥 나왔어요. 어제 손흥민이 경기 후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황인범한테요. 지단 보는 것 같다. 지단 보는 것 같다. 저는 항상 황인범 선수 보면 약간 모드리치 비슷하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체형도 그렇고. 그렇죠. 체형으로 봐요. 근데 지단 플레이 같다. 지단 플레이 같다. 야, 극찬이네요. 극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한국 취재진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황인범 가리키면서 황인범한테 그러니까 황인범이 되게 쑥스러워하면서 막 근데 황인범이 물론 유럽 탑리그는 아닙니다만 왜 중위권 리그 가는 데마다 그럼요. 핵심 선수가 되고 지금도 네덜란드 페너르트 강팀이지 않습니까? 좋은 리그고요. 가자마자 리그 뭐 최고 선수가 되는 이유를 어제 증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포스트 손흥민도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 얘기 또 그렇죠. 배준호 선수가 그걸 또 해내더라고요. 지금 최근 분위기는 배준호 선수 자격이 있는데 손흥민 선수 때문에 선발을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손흥민 뭐 골 넣고 또 체력 안배 또 부상 이런 염려를 해서 빼주고 근데 배준호 선수가 왼쪽 윙어로 나와서 그걸 또 해결을 해주고 그러게요. 그리고 또 어제 저는 재밌었던 게 이태석이라고. 그렇죠. 어제 데뷔했죠. 그러니까 A매치 데뷔했는데 이 선수가 포항 소속인데 이을용 선수 아들이에요. 그 스타일도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그냥 아빠 미소?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 차두리 선수가 이제 차범근 아들이잖아요. 레전드 아들. 차두리 정도까지 이렇게 커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가능성도 보였어요. 열심히 뛰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새롭게 발탁된 선수들, 그 다음에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라든지, 그 다음에 저는 홍명보 감독이 약팀이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배짱도 대단한 게 2대1로 쫓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팀을 본인이 구상한 대로 뺄 선수 빼고 그냥 교체할 대로 하고 그러면서 팀을 사실은 그 상황에서 손흥민 쉽지 않은 게 대부분 감독들은 손흥민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홍명보 감독이 이게 좀 확실히 이게 좀 배짱 있는 사람은 배짱 있는 사람이구나 느꼈고 팀이 뭔가 으쌰으쌰 열심히 막 하고 있는 그리고 선수들의 장점들이 돌아가면서 살아나고 있는 그런 것들 홍명보 감독 선임의 밝은 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스포츠에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스포츠에서 가장 좋은 보약은 승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축구
어찌됐든 결과를 계속 내니까 네. 승점 3점을 계속 따는 경기. 지금 이제 1무 첫 경기만 좀 비기고 사실 분위기가 4연승이에요. 그렇죠. 네, 4승 1무로 네. 뭐 우리 조에서는 압도적인 1위가 됐고 네. 남은 뭐 경기 일정 봐도 그렇죠. 뭐 이제는 뭐 사실은, 네. 진다고 생각이 네, 안 들어요.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네, 다시 이제 원정 경기 하게 되는데 뭐 방심해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네. 물론 또 중동 원정이고 팔레스타인이 지금 뭐 전쟁 중인 상황이라서 팔레스타인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중동 원정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결과를 낼 것 같고 선수들이 1차전에서 이렇게 비겼기 때문에 굴욕을 당하기 때문에 네. 절대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1차전은 사실은 분위기도 안 좋았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거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팀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플레이라든지 선수들의 사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좋아진 게 상당히 좋은 모습인 것 같고. 뭐 이번에 월드컵 예선 보면서 뭐 다른 조 경기도 이제 하이라이트 보고 챙겨보는데 네. 확실히 일본이 세고요. 네네. 일본은 뭐 지금 뭐 오늘 아침에 또 경기 있었죠? 네, 인도네시아한테 네. 이겼고. 중국이 좀 의외예요. 중국이 2연승 거뒀어. 예, 3연패. 물론 셋 다 강팀이에요. 그 조에서 네. 일본,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네. 3강으로 특히 이제 호주랑 일본 2강인데 네. 뭐 질 팀한테 졌다고 보는데 물론 네. 스코어나 경기력이 형편없어서 절망이 되었는데 어찌됐든 인도네시아한테 이기고 바레인한테는 극장골이었어요. 네네. 추가 시간에 넣으면서 어찌됐든 지금 3패 후에 2연승하면서 승점 6점을 따면서 공동 2등이에요. 중국이 지금 월드컵 진출에 희망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 희망 고문이라고. 네. 자, 어쨌든 뭐 말도 많고 논란도 있고 아직 사실은 뭐 축구 협회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아요. 아직 끝나지 않아요. 뭐 지금 정부에서는 최종적으로 네, 문제가 있다. 라고 재선임을 네. 요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만 경기력이나 팀적으로는 뭐 상당히 안정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무난하게 쿠웨이트전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분위기 이어갔고요. 다음 주에 열리는 팔레스타인전도 뭐 1차전 사실은 굴욕패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제가 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패는 아니었지만 무승부. 네, 무승부인데 네. 사실 뭐 할 말이 없는 경기인데 네. 분명히 좀 리벤지에 나서줄 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달라스 지역 스포츠 요즘에 우울합니다. 달라스 카우보이스는 시즌 사실상 접었다 봐야 되고요. 그냥 뭐 백기 던진 거죠. 뭐. 아니 이게 달라스 매버리스가 좀 애매한데 팀은 확실히 저희가 시즌 초 평가했듯이 팀은 좋아진 게 확실한데 이기질 못하네요. 지난주 우리 스포츠톡톡 시간에 네.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3연전이 네. 피닉스 선즈 그다음에 어디였죠? 그 골든스테이트 거기 덴버 너겟츠 그다음에 골든. 네. 3연전이 너무 중요한데 네. 진짜 경기적으로는 재밌었어요. 네네. 근데 결과는 다 졌어요. 아니 그 3연전이 사실은 이제 우승 경쟁팀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 라이벌이 네. 그러니까 지구 라이벌이고. 네. 근데 그 3개 경기 다 합쳐서 점수 차이가 6점 차이예요. 3경기 다 합쳐서. 네, 그러니까 한 점 차로 지고 2점 차로 지고 석점 차로 지고. 야, 너무 진짜 경기 내용 면에서는 그래도 접전을 하면서 네. 4쿼터에 막 추격하고 끝까지 네. 추격하고. 근데 접전은 그러니까 예전에 달라스 매버릭스 항상 그랬잖아요. 경기는 접전은 펼치되 승리는 하지 않는다. 그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신사라고 그러나? 네, 요즘에 딱 그 분위기예요. 접전은 펼치되 역전은 하지 않겠다. 네, 역전하지 않겠다. 항상 지겠다. 그러니까 저번 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작부터 약하게 시작하는 게 문제고 1쿼터에서부터 네, 그걸 따라잡으려니까 문제고 결국 마지막에 수비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4쿼터만 따지면은 다 네. 이겼어요. 네, 네. 4쿼터로만 따지면은 3경기를 다 이겼어요. 네. 그리고 어제 유타하고 유타 재즈랑 했는데 아니 유타는 그야말로 그냥 밥이었거든요. 네. 9승 2패였어요 작년에도. 네. 그러니까 최근 11경기가. 근데 거의 꼴찌팀입니다. 오히려 이번 시즌. 네. 근데 유타한테 졌어요. 네. 또 근데 2점 차로 또 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뭐시 문제가 이게. 아니 그러니까 4쿼터예요. 정말 무섭게 추격했거든요. 네. 근데 역전은 하지 않는다. 역전을 하지 않는다. 열심히 추격한다. 야. 그렇지만 역전승은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뭐 시즌 초반에 아직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긴 합니다만 그냥 뭐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기에는 지금 서부 컨퍼런스 15개 팀 중에서 5승 7패로 12위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빨리 물론 수정을 해야 아직 돼요. 초반이에요. 그래서 뭐
제이슨 키드 감독도 뭐 아주 뭐 실망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올라올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 우승 경쟁, 지구 우승 놓고 이 서부 컨퍼런스 경쟁을 펼치는 팀한테 어찌됐든 지금 피닉스한테는 2번 다 진 거거든요. 그렇죠. 네. 물론 아쉽게 다 접전 상황이지만 결과는 다 진 거예요. 결국에는 진 거니까. 이게 접전을 하면 뭐합니까? 졌는데. 지금 또 이제 4연패란 말이에요. 네. 그 남은 지금 일정도 사실 이번 주말에 요즘에 상승세죠. 네. 그리고 주말에 또 오클라호마 선더랑 한다. 네. 이게 지금 좀 버텨내야 되고 빨리 연패를 끊는 게 우선 중요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공격은 사실 매버릭스가 괜찮습니다. 항상 120점 정도를 합니다. 네. 기본 100점으로 다 깔고 가는데 수비가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수비 문제를 어떻게 할지. 지금 근데 이 PJ 워싱턴이 지금 부상을 당했단 말이에요. 어제도 결장했고 카이리 얼빙도. 네. 이 선수가 부상 이슈가 얼마나 갈지. 네, 공수에서 아주 쏠쏠한 활약을 하는 그럼요. 근데 얼빙 선수는 사실은 심각한 부상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다음 경기는 나올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저는 그러거든요. 이 돈치치 선수가 공격적인 면에서는 탑이 맞아요. 근데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수비수로만 봤을 때는 낙제점이에요. 못 따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 아주 수비 때문에 실패를 경험했는데 이번 시즌 조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팀의 이 연패 돈치치 선수의 수비 문제 여전히 좀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지금요. 4쿼터에서 열심히 따라가서 추격하는데 역전 못하는 게 결국은 수비거든요. 네. 근데 돈치치한테 저는 무조건 100% 책임을 물으려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반드시 보강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팀으로 이 숙제를, 그러니까 돈치치가 수비가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더블팀을 붙여주든지 협력 수비를 해주든지 돈치치 쪽에 계속 구멍이 나거든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스피드가 안 되는 거예요. 공격에서는 그래도 자기 볼 핸들링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뭐 워낙 어시스트 감각이 좋은 선수가 변칙적인 움직임도 있고요. 된단 말이에요. 근데 수비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수비에서는 기본 이상 것에 이 푸더크나 이런 걸 해줘야지 수비가 되는데 수비는 발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발이 못 따라가니까 이 부분은 뭐 달라스 팀 전체로서도 반드시 해야지 플레이오프 포스트시즌 갔어도 이게 해결 안 되면은 챔피언 못 돼. 어제 시즌 초반이긴 합니다만 제이슨 키드 감독 뭐 걱정 없다라고 했습니다만 뭔가 이게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 거 확실해 보이고요. 이번 주말 상승세에 있는 샌안토니오 스퍼스 그다음에 또 뭐 우승 경쟁팀이죠.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스와의 경기 한번 좀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 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달라스에서 권투 경기가 있어요. 마이크 타이슨. 마이크 타이슨이 27살의 제이크 폴하고 이거 정식 경기입니다. 네. 정식 경기. 이벤트 경기가 룰은 조금 다르죠. 보통 라운드당 3분인데 이 경기는 아무래도 지금 타이슨이 거의 환갑인데 그거 조금 맞춰준 것 같아요. 어드밴티지를 줘서 1라운드 2분. 그리고 전적으로 인정받는 정식 경기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대전료가 뭐 엄청나요. 과연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마이크 타이슨이 20대 어제 그 되게 지금 그거 이슈잖아요. 개최하고 거기서 이 폴이 그러니까 네 발로 좀 고릴라 같은 흉내를 내는데 갑자기 조롱을 하니까 그렇죠. 갑자기 싸대기를 그냥 확 치더라고요. 타이슨이. 어떻게 될지 진짜 그러게요. 환갑도 핵주먹은 핵주먹일지 아니면은 지금 뭐 아니 그 제이크 폴도 유튜버지만 복서예요. 복싱도 프로복싱도 한 10경기 했으니까. 복서입니다, 진짜. 그래서 아주 또 어떤 경기가 펼질지 굉장히 오늘 저녁에 또 달라스에서 경기 열립니다. AT&T 스타드. 아주 재밌는 경기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오늘 스포츠 소식 뭐 할 얘기가 많았는데 한번 뜨겁게 또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최현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